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 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 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오후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합니다. 이번 국정연설에서 복지와 부자 증세 등 핵심 추진 정책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을 포함해 미국 가족계획과 건강보험 보조금 확대 연장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완화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즉각 수용한다고 밝혔고 LA 카운티도 완화된 방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전국 코로나 감염률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 수 등 관련 수치들이 옐로우 등급에 진입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들이 일주일간 이어지면 다음 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마지막 단계인 옐로우 등급으로 완화됩니다. 옐로우 등급으로 단계가 완화되면 식당과 바는 물론이고 체육관, 영화관, 놀이공원,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등 대부분의 실내 수용 인원이 추가로 확장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이 주최하는 한인 커뮤니티 무료 백신 접종 행사 두 번째 행사가 내일 진행됩니다. 내일 두 번째 접종 행사부터는 사전 접종 예약자뿐만 아니라 예약 없이 방문해도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이디 같은 신분증은 지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다음 달 5일부터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남가주 경제단체들은 백신 접종을 마친 재외동포 입국 시에도 자가격리 면제를 요청한 가운데 한국 국회에서 재외동포 백신 접종 입국과 관련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USC가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 전에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리얼 아이디 전면 의무화가 2023년 5월 3일까지 연기됐습니다. 어제 91번 프리웨이에서 총격 대치극을 벌였던 용의자는 결국 경찰이 쏜 총에 사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의 무차별 총격으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가운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아시안 증오범죄와 관련해 로컬 치안당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한국 커뮤니티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중국계 노인을 폭행했던 용의자가 결국 체포됐습니다. 증오범죄로 인한 살인미수, 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산은 26조 원이고 상속세는 12조 원이 넘는다고 유족 측이 밝혔습니다. 유족은 세금과 별도로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등에 1조 원을 지원하고 미술품 2만 3천여 점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선종한 천주교 정진석 추기경을 추모하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추기경은 평소의 소신대로 자신의 각막과 재산을 모든 것을 남기고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신시내티 레즈에게 5대6으로 역전패당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LA 엔젤스는 텍사스에 1대6으로 패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오르지 않고 선발 로테이션을 일정대로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은 내일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서게 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부터 맑고 더워집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8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합니다. 통상 1월 취임 후 수주 내에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유로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취임 100일을 앞둔 오늘 LA 시간으로 오후 6시 연설을 할 예정이고 이번 연설에서 그간 성과를 부각하고 향후 핵심 추진 정책을 집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던 1월만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 전국에 20만 명에 육박했던 위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최대 6만 명대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백신 보급이 빨라지면서 전체 인구에서 40%가 넘는 사람들이 최소 1회 접종을 마칠 정도로 일단은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연설은 전염병 대유행 억제 성과를 소개하면서 미국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가족 계획이라고 명명된 1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예산 지출안입니다. 보육, 교육, 가족 보호 프로그램 등 복지성 지출에 초점을 맞춘 정책입니다. 또 전통적 기반 시설 정비, 미래 신산업 여건 조성과 육성 등을 위해서 제안했던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과 대비해 인적 인프라 예산이다라는 말까지 붙은 상황입니다. 또 천문학적 투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부자 증세도 오늘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세부적으로 언급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또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고 자본이득 최고 세율의 경우 현행 20%에서 39.6%로 무려 2배 가까이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유층의 상속세 인상, 숨은 세원 포착을 위한 국세청 관련 예산 증액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화당이 대규모 예산 지출과 증세안 모두 국가 재정 악화와 기업 투자 위축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증세가 극소수 최상위층과 대기업에 국한돼 있고 예산 역시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역설하는 대국민 여론전과 함께 의회에 관련 법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경찰개혁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동맹 복원과 국제사회 주도권 회복을 목표로 한 외교 안보 정책 역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협력 경제, 적대를 내려놓고 중국을 대외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러시아와도 인권 문제 등을 놓고 마찰을 내고 있습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 이란과 함께 핵심 해결 대상인 북한에 대해서 언급할지, 북한을 언급한다면 어떤 수준의 말을 내놓을지 역시 관심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새로운 전략 수립을 위한 검토를 진행했고 현재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북한에 관해서 어떤 수준의 말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검토한 새로운 대북 정책의 일단을 소개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연설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참석자를 과거 1,600명에서 200명 내외로 제한했고 참석자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와 백신 접종 증명 제시 등 일정한 요건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6년간 상원의원, 8년간 부통령을 지내면서 대통령 의회 연설에 가장 많이 참석한 정치인 중 한 명이었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자신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인 미국 가족 계획을 공개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으로 부자 증세를 제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행정부 고위 관리는 대통령이 최부유층은 제 몫의 세금을 내도록 만들되 연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인 사람은 세금이 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니타 던 백악관 선임 고문이 어제 작성한 메모에서 대통령은 조세 평등을 강조하며 대중의 지지를 받는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해당 메모를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후 취임 전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을 제안한 데 이어서 지난달에는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내놓는 등 대규모 지출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계획들이 이행되려면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소득 상위 1%가 적용받는 연방소득세 최고 과세 구간 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도 말 단행한 감세 조처를 완전히 되돌리는 것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국세청에 향후 10년간 800억 달러를 지원하는 한편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이 기업과 고소득자의 조세 회피 등을 막아 세입이 늘어나면 이를 정부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우선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국세청 지원 계획을 오늘 연설에서 공개할 미국 가족계획에 포함시킬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지원 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800억 달러를 인력 확충, 시스템 개선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으로 국세청은 매년 인력을 약 15%씩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00억 달러는 기술 향상, 은행 정보 획득, 분석 시스템 등의 변화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0년간 예산 삭감으로 인력이 줄어들면서 탈세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모든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15로 올리겠다고 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우선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크게 올렸습니다.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하는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복지와 부재 증세 같은 향후 핵심 추진 정책도 설명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기존 10.9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시급이 37% 껑충 뛰어오르는 셈입니다. The executive order will increase the hourly minimum wage for federal contractors to $15 in new and renewed contracts and contract options. 다만 내년 3월 30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25년까지 전국 모든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현행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는 안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쯤 열리는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 가족계획으로 이름 붙여진 초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계획안에는 3, 4세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 무상교육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자녀 세액공제 연장과 자녀 한 명당 매월 최소 $250 지원, 유급 육아휴직 확대 등 복지성 지출에 초점을 맞춰 지난달 제안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과 대비해 인적 인프라 예산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미국 언론은 미국 가족계획 예산이 1조 달러, 우리 돈 1,100조 원 규모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부자 증세도 거론할 예정입니다. 이미 법인세 최고 세율은 현행 21%에서 28%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된 상태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은 37%에서 39.6%로 자본이득 최고 세율은 20%에서 39.6%로 2배 가까이 올리는 방안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화당이 국가재정 악화와 기업 투자 위축 우려를 들어 반대한다는 점입니다. He clearly believes that he can tax, spend, and regulate our country into prosperity. In terms of the regulatory environment he's creating, he thinks that we should have a rule for everything.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증세가 극소수 최상위층과 대기업에 국한돼 있고 예산 역시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중국에 대한 태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100일간은 중국에 대한 공격의 범위를 좁혀나가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의회 내 대중 강경파와의 갈등이 심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데이빗 달러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이번 주에 발표할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 첫 100일간 미국의 대중 정책은 대치, 경쟁, 협력이라는 세 가지 노선 중 경쟁과 대치 쪽으로 기울었다며 시진핑 중국 주석의 기후 정상회의 참석을 제외하면 협력의 증거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4월 28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확연히 다른 날씨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구름같이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 낮 기온 어제보다 10도 이상 뛰어올라서 예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쾌청한 날씨에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5, 6도가량 더 높아집니다. 일부 지역은 90도를 넘어서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시작된 이상고온 현상은 수요일인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계속되겠고 토요일은 전날보다 10도가량 떨어져 이번 더위의 기세가 꺾이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오랜만에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 5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4도, 5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86도, 55도, 해안 지역은 73도, 56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도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1도, 낮 최고 기온은 72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자레어 프리미어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마스크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YTN입니다. 미국에서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1억 4천여만 명으로 전체 성인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도 1억 명에 이르며 37%를 넘었습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이 가속하면서 미국이 정상으로 복귀하려는 하나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Starting today, if you're fully vaccinated and you're outdoors, you need, and not in a big crowd, you no longer need to wear a mask. CDC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개정해 접종을 마친 사람은 마지막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이라며 이를 확인했습니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혼자나 가족과 산책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스포츠 경기장이나 콘서트장, 교회 등 종교시설 같은 북적이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쓰기를 유지했습니다. However, we continue to recommend masking in crowded outdoor settings and venues, such as packed stadiums and concerts, where there is decreased ability to maintain physical distance and where many unvaccinated people may also be present. 이에 따라 월가 금융회사들이 속속 정상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7월까지 모든 인력의 사무실 출근 계획을 알렸고 시티그룹도 7월을 목표로 준비에 나섰습니다. 또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8개 전시시설의 문을 다음 달부터 여는 등 각종 문화시설도 운영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이렇게 어제 발표된 연방정부의 새로운 마스크 착용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와 LA 카운티도 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LA 카운티의 코로나 감염률이 더 낮아지면서 일주일 뒤에는 옐로우 티어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가 27일 연방정부의 새로운 마스크 착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주지사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발표가 있은 후 가주정부도 CDC의 지침을 따라 마스크 착용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또한 연방정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카운티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첼 왈렌스키 국장은 27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공개한 새 가이드라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한 주민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외에서는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왈렌스키 국장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 감염률, 입원율과 사망률이 감소하고 백신 접종 횟수 증가와 더불어 한 연구 결과에서 야외에서의 바이러스 전파로 인한 감염 사고는 10% 이하인 점을 감안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경우에 따라 완화된 마스크 착용 지침이 적용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주민들도 앞으로 가족과 함께 외출해 걷거나 조깅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의 경우 가족의 타인들과 함께 실외에서 어울릴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내 활동과 실내 비즈니스, 실내 쇼핑몰, 이발소, 미장원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야외일지라도 사람들이 대규모로 집결하는 콘서트, 퍼레이드 혹은 스포츠 경기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주당국이 CDC의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결과 가주 또한 상식선에서 완화된 마스크 착용 가이드라인 지침을 따라간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 카운티 보건국은 그러나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데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도 남아있다는 점을 들어 적절한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과 같은 공공예방 방안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감염률이 더 낮아져 일주일 후에는 옐로우 티어로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비즈니스들이 오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A 카운티는 27일 코로나 4단계 티어 시스템 중 가장 완화된 단계인 옐로우 티어 자격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주 당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LA 카운티 주민 10만 명당 하루 신규 감염 건수는 1.9건으로 감소됐으며 코로나 4단계 티어 중 가장 완화된 옐로우 티어 기준을 충족한 것입니다. LA 카운티는 앞으로 한 주간 해당 수치를 유지해야 오렌지 티어에서 옐로우 티어로의 진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LA 카운티는 식당, 영화관의 실내 수용 인원은 50%, 그리고 실내 피트니스 센터의 수용 인원은 25%로 제한된 오렌지 티어에 있습니다. 옐로우 티어에 진입하게 되면 피트니스 센터, 카드룸, 와이너리, 그리고 브루어리의 경우 현재의 수용 인원의 25%에서 50%로 늘어나며 바 또한 수용 인원을 25%로 제한한 실내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다저스 스테디움의 수용 인원 또한 현재의 33%에서 67%로 늘어나며 테마파크의 경우 수용 인원이 25%에서 35%로 늘어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했으면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외국 방문 후 입국하거나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어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건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어야 하고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우선 한국 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 해외 입국 과정에서 방역 조치를 이같이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향후 미국 등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재외동포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접종 증명 확인 방법 등 실무적인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당장 5월 5일부터 해외 재외동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대비해 접종자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고 지난 26일부터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자 예방 접종 증명서를 활용해 확진자 접촉 그리고 출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 조치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등 재외동포들의 입국 자가격리 면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돼야 되는 조건, 백신이 있겠죠. 당장 파이자 백신은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 모더나 백신은 한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일단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한인 커뮤니티 무료 백신 접종 행사 내일 두 번째 열리게 됩니다. 특히 내일 행사부터는 사전 접종 예약자뿐만 아니라 당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도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또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 테스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비영리단체 MCCN과 함께 마련한 한인 커뮤니티 무료 코로나 백신 접종 행사가 목요일인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인타운 육가와 맨하튼 코너의 대도식당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라디오 서울의 코로나 예방 백신 무료 접종 이벤트의 두 번째 행사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통해 29일 접종 예약을 한 한인들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 그리고 의료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증을 지참하고 내일 행사장을 찾으면 됩니다. 비영리단체인 커뮤니티 클리닉 MCC에는 이날 행사를 위해 백신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접종 예약을 미처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워크인으로 행사장을 찾아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CCN의 마크리 디렉터입니다. 워크인 하셔도 되고요. 이번 목요일 29일 날은 우리가 초이스를 드립니다. 모더나를 맞으려면 맞으시고 존슨은 하시면 존슨도 하고 존슨은 한 번 맞는 거고 모더나는 2번 맞기 때문에 초이스가 있고요. 아무나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 아무나 오시면은 우리가 백신을 우리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가주에 거주하는 분들이면 누구나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유무에 관계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서류 미비자들도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 테스트도 무료로 실시합니다. 코비드 테스트는 아무나 받을 수 있고요. 워크인을 할 수도 있고 저번 주에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 맞은 분들 다시 와서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나 뭐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워크인이니까 코비드 테스트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해드리고요. 아시지만 이제 코비드 테스트하고 백신 카드도 같이 갖고 다녀야지만 어떤 데는 그걸 갖고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둘 다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행사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분들에게는 고급 천 마스크도 나눠드립니다. 라디오 서울은 29일에 이어 5월 6일, 5월 13일에도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 테스트를 무료로 실시하며 백신 접종 예약은 event.radioseoul1650.com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파이자가 올해 안에 알약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엘버트 블라 파이자 CEO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임상시험이 잘 진행돼 FDA 사용 승인을 받으면 연말까지는 미 전국에 보급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 단계인 파이자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 유행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건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제 여름방학을 맞아 캠퍼스를 떠난 대학생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코로나 백신 2회차 접종을 끝낼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앤디 슬라비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 선임 고문이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행정부는 연방 약국 프로그램을 통해 백신을 배포하는 약국들이 대학생에게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다른 곳에서 첫 번째 접종을 받았더라도 자신의 고향집에서 두 번째 접종을 받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캠퍼스가 있는 지역에서 1회차 접종을 받은 대학생들이 2회차 접종일 전에 학기가 끝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각 거주지 요건 때문에 두 번째 접종을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올 가을부터 정상적인 수업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오스틴 뷰트너 LA 통합교육부 교육감은 가을부터 학생들이 학교에서 종일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근 각 학교에 가을 학기부터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 만큼 가을 학기에는 학교가 모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뷰트너 교육감은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돼도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환경 자체가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여준다며 현재 부분적으로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아이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줬습니다. 또 학교가 문을 열기 시작한 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테스트를 받는 학생과 교직원 수가 늘면서 학교 내 감염 가능성도 현재는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뷰트너 교육감은 오는 6월 말 교육부를 떠납니다.
USC가 올 가을학기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 전에 재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UC와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도 올 가을학기 대면 수업 재개 전에 전 교생과 교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캘리포니아 실업수당 사기 청구 스캔들에 대해서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를 벌여서 지금까지 무려 110억 달러에 달하는 불법 청구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DD 사기 전담 태스크포스를 대규모로 구성해 5개월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주정부 당국은 1,600여 건에 달하는 EDD 청구 케이스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약 110억 달러에 달하는 실업수당 사기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 지시로 지난해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은 연방검찰과 각 카운티 검찰과 공조로 수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교도소 수감자들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실업수당 사기 청구 수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이른 새벽 LA에서 드라이브바이 슈팅 후에 91번 프리웨이에서 경찰과 대치를 벌이던 용의자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결국 사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어제 새벽 4시쯤 레이먼드 애비뉴 인근 91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에서 자신의 흰색 집 체로키 차량에 탑승한 채 경찰과 대치극을 벌이다 경찰에게 총격을 가했고 이에 대응 사격한 경찰총에 최소 한 차례 맞아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경찰은 없었고 경찰은 현장에서 권총 한 자루를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용의자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가족에게 사망 통보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한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고 범행 동기 역시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LA에서 지난 4달간 총격 사건 피해자가 작년보다 7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은 경찰 커미션 미팅에서 올 들어 총 445명이 총격 피해를 입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가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프리웨이에서 이딴 차량 총격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어제 오렌지 카운티 405번 프리웨이에서 최소 2건의 드라이브바이 슈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한 여성이 실비치 지역의 405 프리웨이 남쪽 방면으로 운전을 하던 중에 괴한이 쏜 총탄으로 그녀의 SUV 뒷창문이 깨지며 총탄이 날아들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학부모와 교사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이었고 다행히 뒷좌석에 자녀는 탑승하지 않아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한 남성 운전자도 인근 지역을 운전하다가 2차례 굉음을 듣고 깜짝 놀라보니 자신의 차량 뒷좌석의 창문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괴한이 총을 쏘고 달아나며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총탄이 어느 방향에서 날아들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부상자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이어진 것입니다. CHP는 지난 몇 주 동안 오렌지 카운티 프리웨이 산상에서 비슷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면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를 위해서 LA 총영사관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로컬 치안 당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한국 커뮤니티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 총영사관에서 있었던 기자간담회에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 총영사관이 27일 아시안 증오범죄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를 위해 로컬 치안당국과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한흑 커뮤니티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재 LA 총영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를 위해 총영사관이 크게 3가지를 추진 중인데 첫 번째는 LAPD, LA 셰리프국 등 치안당국을 비롯해 LA 검찰청 또 연방수사국, FBI와 연대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가주 한인단체에서 진행하는 관련 시위와 집회, 간담회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LA 폭동 30주년을 맞이해 흑인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강화해 한흑 간 갈등과 혐오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경재 총영사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그 AAPI 자료는
2000년 3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아시안 혐오범죄 건수가 3,795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한국인이 14.8%. 재외국민 보호를 담당하는 이호국 영사는 한인들이 증오범죄 피해를 받게 된다면 이를 인권 문제로 접근해 인권국에 신고해달라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는 29일에는 4.29 폭동을 되새기기 위해 한흑 커뮤니티 간의 간극을 줄이고 양측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실시간 온라인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미은행이 올 1분기에 순이익이 늘어나고 예금고가 성장하며 실적 호조를 보였습니다. 어제 공개된 1분기 실적 결과 한미은행은 올 1분기 순이익 1,67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54센트로 전분기보다 240만 달러 늘은 것입니다. 또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7배나 순이익이 증가했습니다. 대출은 48억 2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소폭 줄었지만 PPP 론을 제외하면 사실상 분기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금은 55억 1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4.5% 증가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올 1분기 순이익도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어제 공개된 올 1분기 실적 결과 뱅크 오브 홉은 올 1분기에 순이익이 4,370만 달러, 주당 순이익 35센트를 기록해서 전분기보다 54% 순이익이 늘었고 1년 전보다는 68%나 뛰어오른 것입니다. 2차 PPP 펀딩에 힘입어서 1분기의 신규 대출액을 8억 4,700만 달러로 끌어올렸고 1분기의 총 대출은 137억 달러로 1% 늘었습니다. 예금은 143억 달러를 그리고 자산은 172억 달러로 기록됐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N이 SUV 라인업으로 확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온라인을 통해서 현대 N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코나 N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코나 N은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고성능 SUV 모델로 기존 N 브랜드 라인업에 SUV의 실용성을 갖춘 모델을 더함으로써 고성능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장 알버트 비어만은 N은 현대자동차 고성능 기술을 통해 양산차의 성능을 견인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성능을 원하는 고객 요구에 발맞춰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각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 소식입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코로나 제재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6일 뉴욕주 발표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실내 사무실의 수용 인원이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됩니다. 또 뉴욕시 외 체육관 허용 인원도 현행 33%에서 50%까지 늘어나고 카지노의 허용 인원도 25%에서 50%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5월 19일부터는 야외 경기장 수용 인원이 현행 20%에서 33%로 늘어납니다. 뉴저지 불법 체류자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발급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발표한 운전면허증 발급 지침에 따라 5월 1일부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코로나 백신을 맞는 35세 이하 청년층에게 $100씩을 지급합니다. 공화당 소속인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백신을 맞는 16세에서 35세 주민에게 각 $100씩을 준다며 이미 맞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 주민들은 예약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가능한 드랍인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산타클라라 내 백신량이 충분하면서 보건국은 5월 2일까지 그냥 예약 없이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주간으로 정하고 16세 이상 카운티 내 거주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모든 주민들이 대부분 백신 접종소에서 예약 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이달 30일까지 재외동포 유공자 추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총영사관은 한국외교부가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해서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의 발전, 또 대한민국 국위 선양에 기여한 이 재외동포 유공자에 대해 포상할 계획이라며 추천을 당부했습니다. 시애틀 워싱턴주 인구가 지난 10년 사이 13% 이상 늘었지만 당초 기대했던 연방 하원 의석수 추가 획득은 실패했습니다. 센서스국이 발표한 센서스 잠정 집계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으로 워싱턴주 인구는 모두 761만여 명입니다. 10년 전 672만여 명에서 13.2%가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연방 하원 의석 추가 획득은 실패했습니다. 시애틀의 한인 밀집 지역 페더럴웨이에 사는 8살 된 여자아이가 아버지의 실수로 발사된 총알을 맞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페더럴웨이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총격 피해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실려왔다는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출동해 현장에 있던 35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총에 맞은 소년은 상태가 위급해 목숨을 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달했고, 경찰은 이 오발 사고를 낸 아버지를 체포해 가정폭력과 불법 총기 소지 혐의 등으로 구속한 가운데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소식입니다. 이 고인의 유해만을 묻어서 장례를 치르는 하와이 전통 매장 풍습이 다시 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원 법안이 주 보건국이 하와이 전통 매장을 허가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학 용액을 이용해서 고인의 유해만을 남기는 새로운 방식의 장례 절차 도입입니다. 모두 상하원을 이 법안은 통과한 상태이며 컨퍼런스 커미티의 최종 확인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라저스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신시내티 레드와의 경기에서 5대6으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경기 한 5회까지 보신 분들은 뭐 이기겠지, 4회까지 보시면 3대1로 앞서고 있어서 이기겠지 했는데 점점 점수차를 허용하더니 6대5, 5대6으로 역전패 당했습니다. 다저스는 어제 패배로 3연패에 빠졌고요. 시즌 15승 9패로 서부조 2위로 일단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서부조 1위로 올라선 팀 정말 놀랍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현재 서부조 1위로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LA 엔젤스는 어제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1대6으로 패했습니다. 등판 도중에 몸에 이상을 느껴 자진 강판했던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에 잔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찰리 몬토요 토론토 감독이 어제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류현진이 정상적인 루틴을 소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론토 구단은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류현진 몸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부상자 명단에 오르지 않고 선발 로테이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제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애리조나 다이먼드백스와의 경기에서 김하성 선수가 교체 출전했습니다. 애리조나 다이먼드백스와의 경기에 교체 출전한 김하성 선수는 8회 초 선두타자 대타로 교체 출전했는데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김하성은 LA 다저스전에서도 대타로 딱 한 타석에서 나와 삼진으로 물러난 바 있는데요. 어제도 한 타석에 나와서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시즌 타율은 45타수 9안타 2할 타율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진기한 기록이 만들어졌죠. 터질 듯 터지지 않았던 블라드미르 게레로 주니어 어제 3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한 경기에서 3홈런을 터뜨린 진기한 기록을 세워냈습니다. 그것도 워싱턴 내셔널즈와의 홈 경기에 3번 타자 1루수로 출전해 홈런 3방을 터뜨리고 7타점을 쓸어 담는 괴력을 뿜어서 팀의 9대5 승리를 이끌었는데 어제 워싱턴 내셔널즈의 선발 투수 맥스 슈어저였습니다. 맥스 슈어저는 3대0으로 앞서던 3회 말 게레로 주니어한테 말로 홈런을 얻어맞았고 그리고 7회 말에는 2점 홈런을 얻어맞는 등 어제 슈어저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한국의 올림픽 축구대표팀 김학범 감독이 손흥민 같은 유럽파 공격수들의 대거 포함된 와일드카드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속팀의 차출 협조가 관건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올림픽 대표팀의 최종 엔트리는 18명. 하지만 김학범호는 다음 달로 예정된 백신 접종으로 인해
50명의 예비 엔트리를 일찌감치 확정했습니다. 50명 중 와일드카드 후보는 포지션당 1명씩인 총 11명. 손흥민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유력한 와일드카드 공격수는 황의조가 꼽힙니다. 소속팀 차출 동의 여부가 관건인데 최근 보르도가 재정난에 빠져 차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뜻은 알지만 모든 것을 다 평가를 한 다음에 그때 아마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다른 유력 후보는 중앙수비수 김민재와 허리를 잡아줄 미드필더 손준호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올림픽 차출에 호의적이지 않은 중국 슈퍼리그에 속해 있어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구단에서 안 된다 그러면 뭐 방법 없는 거잖아요. 사실 다 접촉을 해서 본인 생각, 구단 생각, 차출 여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고려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와일드카드 선발 기준은 병역 혜택 여부가 아닌 팀 성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김학범 감독은 강조했습니다. 대표팀은 5월 중으로 예비 명단에 오른 선수들의 백신 접종을 마친 뒤 6월 30일 와일드카드 3명이 포함된 최종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021년 4월 28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재레어 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